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 국민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외에서도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 유권자가 역대 재외선거 사상 최다인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뉴욕 관할 지역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선거 사상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은 3,130명, 지상사 직원과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1,586명 등으로 총 13,716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수는 뉴욕 일원 재외선거 사상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재외 유권 등록자 수 14,194명보다 478명 줄었지만 이는 영구 명부에 등록됐음에도 재외 선거인으로 재등록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총 30만 197명이 등록을 확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거인들에게 재외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이메일과 일반 우편, 문자 등으로 투표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까지 한인마트와 상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방문해 투표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러싱의 시캐슬 1층 리셉션홀에서 4월 25일부터 4월 30일 6일 동안 운영되고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서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됩니다. 버몬트주 차량국이 연방이민당국에 불법 이민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몬트주 차량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정보를 공유했던 증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버몬트주 차량국과 IC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 버몬트 지부는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DMV 조사관과 IC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두 기관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정보를 공유했으며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2014년 DMV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 압델 라바바의 개인정보를 IC에 넘겨 추방 위기에 몰리게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DMV 측은 계속 불법 체류자 정보를 IC에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몬트주는 2013년부터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의 폭로 이후 버몬트주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DMV 조사관이 IC 측에 몇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허용주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버몬트주 사태로 이민자 사회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청년 유해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 우려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 갱신 신청 한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7일 발표한 출신 국가별 다카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다카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인들의 신규와 갱신 신청은 총 18,0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까지 통계에서 신규 신청이 67건, 1%도 안 되게 늘은 반면 갱신은 3개월 만에 1,000건,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카 프로그램 폐지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신규 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불확실하지만 갱신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 시행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인들의 다카 승인 현황을 보면 신규는 7,157건, 갱신은 9,520건 등 총 16,677건이 승인됐습니다.
전체 다카 신청 중 77%가 멕시코 출신이었으며 한인은 6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주, 뉴욕주는 98,719건으로 세 번째, 뉴저지주는 48,516건으로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나 이민자를 위한 모바일 앱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됐을 경우 앱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 이민 수사관들의 이민 단속 작전 정보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행해지고 있는 강력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은 불법 체류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심하게 되면서 불법 체류자를 돕는 새로운 모바일 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카라는 앱은 사용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될 경우 스마트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즉시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에게 체포 사실이 전달됩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앱을 통해 이민 수사관들의 이민 단속 작전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모바일 앱 레드헤드 알러타스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디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위치한 곳 인근에서 진행되거나 이민 단속반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줍니다. 구글 직원들이 만들어 화제가 됐던 어라이브드라는 앱은 이민법 추방과 관련된 정보, 법률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 학교, 취업 등 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티피카 앱은 스스로가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에드리안 레이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베이사이드에 새로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로의 이전과 함께 여러 시설을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5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큰 건물로 리노베이션 작업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한인사회 후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 이곳 저곳에서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월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일부 시설은 입주를 마쳤지만 지어진 지 오래됐고 총 면적이 5만 4천 스퀘어핏에 달하는 큰 건물이라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KCS는 건물 보수에 필요한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뉴욕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뉴욕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달러를 매칭 펀드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5만 불이 있어서 65만 불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어떤 기관에서 30만 불을 이제 주신다 그랬고 6월 말까지 35만 불을 우리가 더 펀드레이즈 해야 150만 불을 만들어서 300만 불을 주면 450만 불로 이 레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KCS는 올 7월부터 본격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7월에는 공사를 마치고 플러싱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센터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회관이 됩니다. 700여 명이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형 강당과 150명 규모의 중소 홀들이 있어 각종 모임과 연회, 강연 등 문화행사 장소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 전체가 모여서 이 건물을 만들어 나가고 KCS는 이걸 잘 관리해서 한인사의 자산을 잘 가꾸고 또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CS 김강석 회장은 한인 이민 1세대가 건물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공사와 모금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스포츠 유틸리티 컨셉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첨단 기능을 갖춘 제네시스 SUV는 세계적인 명차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오토쇼 현장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제네시스의 럭셔리 SUV 컨셉 차량 GV80. 뉴욕 오토쇼 첫날 수많은 전시장 중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 차량 GV80은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다이아몬드 모양의 메쉬 그릴,
각각 4개의 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된 슬림 커드 램프가 장착됐고 내부에는 최상급 세미애닐링 가죽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했으며 22인치 곡면 디스플레이에 운전석 클러스터도 갖췄습니다. 네, 제네시스 이번 컨셉카 GV80은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서 어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컨셉카입니다. SUV 자체가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차인 것만큼 저희 브랜드의 어떤 그 앰비션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고요.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공개된 제네시스 GV80은 컨셉카지만 앞으로 양산될 차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19년 하반기 GV80 양산을 시작하며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나 BMW X5, 렉서스의 RS 시리즈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2017 뉴욕 오토쇼에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석해 기술력을 겨루고 미래 자동차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를, 기아자동차는 신형 리오와 함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는 전 세계 30여 개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해 새로운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컨셉 차량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와 산타페 등 18대의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타 뉴 라이즈로 불리는 신형 소나타를 북미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What's very special about the front is that it holds the new mark of Hyundai, which is the Cascade grille. And it's inspired by our manufacturing process of how we develop steel. And this character of the Cascade really gives it that sensuous quality, not only in the line work, but also the sculpture that's formed around it in the front. 소나타 뉴 라이즈에는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주행조향 보조 시스템,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최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했으며 전후방 디자인도 상당 부분 변경했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니로와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 차종으로 공개했습니다.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운행거리가 29마일에 이르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특히 $4,500의 연방 보조금이 지원되고 기아차의 기대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2018년형 리오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팅어 등 총 23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제이콥스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는 2017 뉴욕 오토쇼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1,530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예산안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시립대와 주립대 등록금 면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8일 1,53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새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의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대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94만 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면제 혜택의 연소득 한도는 2018년에 11만 달러,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정시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인 공립대 수업료 면제는 풀타임 학생으로 1년 평균 총 30크레딧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 후에는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뉴욕에서 거주하며 일해야 합니다.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최대 3,000달러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쟁점이 됐던 청소년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까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17살로 올리고 2019년에는 18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 공유 서비스가 뉴욕시 외에도 시카고스, 버팔로 등으로 확대됩니다.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방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 마약 오남용 방지 2억 달러, 수질 개선에 25억 달러, 노숙자 주택 지원 25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따르면 다음 달부터 포틀리와 테너플라이 지역의 공립학교에 한식이 급식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정확한 급식 학교 수와 급식 횟수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한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한식을 더 좋아하고 또 학교 급식에 포함되는 만큼 자부심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